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합니다. 2시 37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마감까지 5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굉장히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알찬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과 함께 많은 종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원하시는 종목 상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가격, 종목명, 그리고 매수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볼 테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알차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권이었습니다. 이제 강보합권으로 올라갔고요. 장 후반에 지금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2433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5포인트 넘게 상승합니다. 한 30분 전과 비교해 보자면 한 7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같이 좀 지지부진한 장에선 7포인트의 단기 상승은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보다 올라오고요. 말씀드린 대로 2시 이후에 그래프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수 자체로 보자면 폭 자체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늘 변동폭이 적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도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지난 시간까지 역시나 개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강하게 매도를 이어나가던 개인이 배당락기를 맞아서 오히려 오늘 매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4,331억 원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638억 원, 938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무서운데요. 3%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780.35포인트. 이제 790포인트까지도 3.5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얼마 전에 750포인트대까지 내려가면서 750포인트도 깨지면서 굉장히 장 후반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연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800포인트를 향해서 급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동력 강하네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772포인트 때부터 786포인트 때까지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지수가 오늘만 해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요.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현재 가격이 오늘의 지수 상단입니다. 계속해서 3%대 상승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할까요?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1,046억 원, 678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은 1,794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90전 하락하면서 1,075원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살펴볼 텐데 뜨거운 감자는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부터 지금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 지금도 올라와 있고요.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바이오주, LG전자, 카테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어제 저녁에 갑자기 포털에 현대중공업, 유상증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1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3자배 정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고요. 급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지금 28% 하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52주 신저가입니다. 96,900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운영자금 8,690억 원, 기타 자금으로 4,185억 원 등 1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전일 저녁에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 전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터라 현대중공업, 투심 악화 그리고 목표치 하향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낙폭이 컸지만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오일뱅크의 IPO가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상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와 우리기술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카카오가 지금 8%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 운영사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와 우리기술투자가 상승한다라는 소식인데 업비트, 비트코인에 가상화폐 관련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업비트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업비트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와 우리 기술 투자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엔 최근에 또 카카오도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많이 주가가 빠진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선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는 셀트리온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4%만 하루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위 주가 14%가 올라가고요. 2위 주가 8%, 3위 종목이 7%, 그리고 6위 종목이 8%, 그리고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이 5 종목이 지금 최저가 7%대를 보이고 있는 나란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인 오늘을 앞두고 전일에는 하락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관련주들이 요즘에 주춤하는 가운데 LG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다시금 10만원 또 재차 돌파하면서 106,500원 오늘 장중의 고점이고요. 현재는 6% 가까운 상승인데 히어와 자율주행차 기술 공동개발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소식에 따른 것으로 주가 상승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테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인수 소식을 밝혔고요. 바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500원에서 상한가가 닫혀 있는 상황이고요. 팬텀 지분 100%를 75억 원에 양수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총자산의 19.15%, 자기 자본의 17.93%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6위 종목 한일단조, 한일진공, 글로벌 텍스프리, 대창스틸, 알테오젠 5 종목입니다. 한일단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증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기습 증자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단조 역시 증자 소식에 장중에는 20%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 11%대까지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설자금 109억 원과 운영자금 93억 원 등 총 202억 원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에 유상 증자한다고 전일 장 마감 후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일진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업체가 9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12.64%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결기준 매출액 대비 47.22%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밝혀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텍스 리펀드 국내 1위라고 합니다. 내년 1조 규모의 유럽 진출 예정까지 밝혀지면서 현재 9.93% 장중에는 고점이 1,76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가 발견되면서 장중에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창스틸입니다. 자회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회사 전기차 생산시설 대규모 확장 소식의 상승세입니다. 장중에 4,400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지금 윗꼬리 달고 모두 빠져내려오면서 장중 상승폭 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가 내년 1월 온라인 쇼핑몰 티몬을 통해 판매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 지금 4,360원대까지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유럽 특허 취득 소식이 오늘 주요한 이슈로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특허 취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장 마감 후에 고당화된 지속형 인간 성장 호르몬 단백질과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한 유럽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전일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2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실전 투자 17년의 내공. 바닥 탈출 가치주 포착 최명성. 오늘자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명성 소장님과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종목 들어볼 텐데 네. 오늘 굉장히 장이 잘 가니까 밝으시네요. 네, 아주 밝죠. 예. 5 종목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 예. 5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히 강세인데요. 저는 대하제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하제약은 의약품 및 의약품 외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부문은 의약품 및 의약품 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의약품 제조 부분과 의약품 도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원가와 판가 및 절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 금융투자, 투신권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그 2만원에서 출발해서 28,000원까지 약 40% 상승을 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나와서 제약 바이오 강세다, 코스닥 이제 행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제가 전 종목을 거의 다 돌려보고 왔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주 전원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단타로 일관하지 마시고 그냥 장이 끝날 때까지 1월 한 중순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가장 많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하제약은 현재가 대비 23,700원인데요. 목표가 전고점 부근인 2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선절권은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 주식이 1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요. 계속 들고 가시면서 좋은 수익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양제약입니다. 진양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지배적 사업 부문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순환계통이나 소화기계, 중추신경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년 대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비해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매집이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한 추세인데요. 현재 4,250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현재가 매수가는 4,530원을 드렸는데요. 목표가는 제가 약간 높게 6,000원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봉을 보시면 주봉상 이 종목에 갈 때는 이제 많이 갈 때는 뭐 1차 5,500원에서 7,000원까지 갔는데 이번에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17년 동안 전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봉이든 일봉이든 윗꼬리가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꼬리가 나오는데 윗꼬리가 나올 때 이걸 제치고 할 때는 상당히 큰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양제약은 시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시고 차분히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양제약은 목표가를 6,000원, 손절가는 4,2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뉴트리티 바이오입니다. 바이오텍인데요. 뉴트리티 바이오텍은 건강식품 관련 산업 중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을 생산, 제조, 판매,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회사인 코스맥스 그룹 계열사 중 하나로 코스맥스 BTI의 자회사입니다. 또 회사 매출과 영업이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한 달 정도 나와서 이
이 패턴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기관이나 금융투자, 투신, 외국인은 좀 매수가 안 들어오는데 자연 연기금, 국가, 기타 법인할 것 없이 우리나라 기관 계통에서 7군데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은 보통 들고 있으면 보통 바닥권에서 매수하면 보통 20-30% 정도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뉴트리바이트에 보시면 1차 상승 후 조정 후 다시 60일, 20일 모든 11선을 모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21,9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제약 바이오, 건강식품 이런 종목은 단번에 끝나는 주식이 아니니까 1월 중순이나 말일까지 가시면서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시면서 수익률을 이제 창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제가 이제 예전에 나와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차바이오텍은 지금 줄기세포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 및 기기회사이고요. 제대열 보관 및 줄기세포 연구, 세포 치료제 개발 등의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내 최초 배아줄기세포 실명치료제 임상실현 식약처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그 줄기세포 허가를 완화하겠다고 했죠. 또한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많이 완화를 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8년 동안 이게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완화해준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 15,000원 부분에서 상한가가 한 2개 정도 나와서 24,000원 갔는데요. 오늘 보시면 다시 많은 거래량과 올라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이제 12,000원부터 시작해서 23,000원 100% 더블 갔다가 다시 조정을 주면 19,000원에서 더블이면 한 36,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무리실 수도 있으니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하 25,000원에서 3만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유전자 시약, 분자 진단, 동물용 항생제 사업하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다수의 신약 개발 및 바이오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요. 현재 외국인 기관 투신 매수 증가 중입니다. 또한 제가 주위에 보면 인트론 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 보시면 현재 인트론 바이오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 중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당 지난번 제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말씀드렸는데 40% 수익이 났다가 다시 조정 주고 다시 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고점 45,000 부분을 돌파해서 최한 5만에서 6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보니까 6만원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약 바이오가 1월 중순까지 이 중순이나 말일까지 제약 바이오 테마 갈 때까지 계속 들고 가시면서 좀 수익률을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지금 5종목 꾸려 오셨는데 종목 변동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끌고 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이 5종목을? 아니, 단기보다도 이제 1월 중순이나 말기까지 단기, 중기 같이 보자는 뜻입니다. 단기, 중기적으로. 네. 지금 계속해서 AS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군이다 보니까 들어가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송동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가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는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코스피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다소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역시나 좀 저가인 부분에서 그리고 안정성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는 게 일단은 좀 조금 답답하셔도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 쪽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어떤 세제 개편을 통과된 이후로 북클로징이라고 하죠. 펀드 매니저들과 뭐 애널리스트 모두 다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대형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조금 재미없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드시 포트 중에 하나는 담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은 절대적인 이익 대비해서 너무나 밸류에이션 측면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4분기에서도 분기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또 내년도를 돌아볼 때 역시나 D램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면이 계속 좀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3D 낸드 플래시 쪽에서 수익성이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 지표라고 해서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선행 지표를 보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 부분이 여전히 한 1, 2년 동안은 그래도 호황 국면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익적인 그런 부분은 17년도만큼은 아니지만 18년도 역시 이익이 견조할 것으로 일단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PBR로 1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하방에 와 있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정도가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또 이익이 좋아질 거다, 계속 견조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드의 어떤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중국 쪽의 어떤 수출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 좀 규제를 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쪽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어떤 투자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쪽에서 좀 이익이 나올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러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바이오도 이제 잘 움직이고 있지만,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쪽도 좀 움직임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일단 투자 포인트로는 17년도에 어떤 NCA 물질에 대한 수요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공장을 증설했고요. 18년도부터는 그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일단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Q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좀 받쳐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NCA 물질 같은 경우는 물론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가 17년도에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향식 모터 방식의 청소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e-바이크, 전동 퀵 같은 그런 요즘에 모터를 활용한 다양한 전동 공구들이 많죠. 그 부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코프로가 많이 그 NCA 물질을 많이 공급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18년도 역시도 전동 공구에 대한 수요는 좀 꾸준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NCA 물질이 좀 안정성 면에서 NCM 물질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해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도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협력을 맺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역시나 이제 2018년도 역시 에코프로의 어떤 이익 성장성 자체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환경 쪽에서도 환경 오염 방지 관련해서도 약간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도 묶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도 조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속화될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한번 주목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호 DSP 보겠습니다. 영호 DSP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별다른 모멘텀이 아직 확보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추가 하락, 오늘은 다소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영호 DSP는 이때 이 주식시장이 아주 잘 가고 있을 때 여전히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숨에 기회만 잘 온다면 20% 이상의 어떤 확률을 20% 이상의 등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우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매출액의 어떤 확대 부분이 계속 되고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비용적인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좀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OLED 산업 자체가 다소 좀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호 DSP가 센티멘탈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데 펀더멘탈적으로도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을 봤을 때는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검사 장비들도 분명히 수혜를 볼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영호 DSP가 또 BOE에서는 또 활발하게 또 투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지는 않았지만 중국 쪽의 입찰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97%의 장악력을 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도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검사 장비주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한 번쯤은 18년도에 올 것이다. 내년 1분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대한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우선은 일단은 뭐 지금은 세제 개편 통과 이후에 다소 원화 흐름이 좀 약세로 가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여러의 어떤 경제 환경으로 봤을 때 달러를 약세로 유도를 해서 신흥국의 투자를 거두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펀드의 흐름이라든지 자금의 흐름을 보면 선진국을 매도하고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선진국의 어떤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신흥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원화가 중장기적으로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매력이 증가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좀 그 여행이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수요에 대한 또 충족분을 공급을 하고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화물 운송을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화물 운송에 대한 그런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좀 이익적인 부분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외화부채가 많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되면 외화부채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항공도 좀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오른 상황이 아니라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SK머티리얼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쨌든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SK머티리얼즈와 같은 시가계 공급업체들의 어떤 실적세 증가세는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도 적절히 지금 매물대 근처에서 주가가 맴돌고 있는데 내년도 실적을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일단은 보여지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 쭉 짚어주셨습니다. 영호 DSP,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70번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 2570원의 비중 20%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보내주셨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네. 어떻게 할까요? 잘해야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2750원에 20%를 이제 매수하셔서 현재까지 13,800원입니다. 근데 좀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무상증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무상증자라면 거의 한 주당 이제 한 주 내지는 0.5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볼 때 손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도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준코메스틱은 이제 가죽 원단을 생산한 피어업체인데요.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생산 투자 및 영업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재무제표를 보시면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전에 매출이 71억이었는데 작년에 809억입니다. 무려 10배 이상 뛰었고요. 또 2년 전에 적자가 100억인데 작년에 134억. 엄청난 이제 흑자 전환이죠. 그리고 유보율을 보면은 무려 190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1900%. 그래서 이 회사는 재무제표는 엄청나게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그걸로 가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은 이제 개인 쪽에서는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나 투신 쪽에서는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좀 불안해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을 봐야겠죠. 거래량 보시면, 4일, 5일 전부터 각기 이렇게 하락 시에
2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십자가 도찌가 나오면서 69만 주 최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나올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런 종목은 이제 무상증자가 나와서 갑자기 급락을 해도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 또는 이제 유보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에서 두세 달 정도면 다시 19,000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19,000원에서 2만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자분은 이제 무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손절가는 드리는데 손절가는 13,000원을 드리고요. 이제 13,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매도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 넉넉 잡고 내년 3월까지 기다리십시오. 한 2달에서 3달 기다리면 이 종목은 이제 원점 한 19,000원에서 2만 원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많으니까요. 한 2-3달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지금 착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손실은 아니고 손절가 잘 지키면서 내년까지 잘 끌고 가면 다시금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4847번님의 문자 이어갑니다. 동서 종목이고요. 375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송동현 팀장님, 동서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28,950원으로 다소 떨어진 상황인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라고 일단은, 음식료 업종에 일단 대응 포인트는 뭐냐면, 원화 강세를까지 갈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원화 약세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소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워낙 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음식료 주들의 어떤 주가의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 역시 어쨌든 매수가보다는 이하지만 그렇게 차이도 크지 않고 지금부터 한 분기 정도 더 보신다 생각하시고 동서를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은 전고점 부근인 한 33,000원 부근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 좀 더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것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 편안하게 두 분 다 오늘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최명성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성님 5 종목 가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는 이제 김해 공장에서 20여 종의 차량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동 변속기에 핵심 부품 밸브 바디의 유압을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현대 파워텍 등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또 국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유니크는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수소차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부품 생산으로 현재 그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현대차, 기아차가 적극적으로 수소차를 알리겠다 그런 이제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현재 1차 상승 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2차 상승 후 조정, 3차 상승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 그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전에 그 지난번 전기차주들이 거의 뭐 2배, 3배 상승한 효과가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4,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이제 7,000원, 이제 더블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한 10,000원까지 한 2-3배 정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니크 들고 계신 분들은 여유있게 시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빛소프트입니다. 한빛소프트는 게임 소프트 업체인데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게임 포털 사이트인 한빛돈을 통해 그라나도, 에스피자, 오디션 잉글리시, 위디 등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2017년 그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요. 현재 전년의 그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겨울방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거의 이제 PC방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M게임을 드렸는데 일주일 안에 40% 상승률이 나왔고요.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나와서도 다시 한번 한빛소프트를 좀 보셔야 됩니다 했는데 다시 한 8% 정도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잘 매집이 들어오면서
오늘 다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주도주로 가겠지만 거기에 좀 뭐랄까요, 틈새 시장이 나올까요? 그래서 게임주가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한빛소프트를 잘 보시고 한 5천에서 6천 원까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서울리거입니다. 서울리거는 의료 장비 및 서비스 및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외장 보호용 케이스 및 거치대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액세서리 등이 이제 요즘 보시면 젊은층,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스마트폰에 많은 이제 치장이라든가 이제 가죽 지갑을 많이 이제 하는데 여기에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이 종목은 이제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완전 바닥입니다. 보시면 10,000원짜리가 현재 3,000원, 4,000원대 세 토막 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 같은데 이 종목도 이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또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조급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타에서 수익 내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승률이 아주 낮고요. 차라리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들고 하면 승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급하지 마시고 좋은 회사를 바닥에 있는 걸 최소한 2-3달 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옵니다. 다음 종목은 일신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일신바이오인데 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고 장중에 한 25% 정도 상승 후 다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신바이오는 그 생명공학의 연구 및 식품 제약업체입니다. 생산 연구에 필요한 초저온 냉장고, 동결 건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이제 바이오 장비 업체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국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사업 확장 등으로 매출 및 영업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바이오리츠에서도 일신바이오 제품을 쓰고 있고 또 세계에도 수출하고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이 계속 이제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제품 생산 및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일신바이오 제품이 많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매출 및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2,200원, 300원 지점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양봉이 나오고 오늘도 한 장중에 한 4~5%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눌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2~3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종목은 LG유플러스가 되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와 함께 전화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있고요. 전국망 커버리지 완성을 통한 네트워크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20% 차지하고 있고요. 그 보시면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많이 또 삼성과 LG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기관, 금융투자, 또 투신, 연기금 등 사모펀드에서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배당락 때문에 잠깐 오전에 한 2% 정도 밀렸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도 중장기로 보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시간을 한 2~3달, 한두 달에서 2~3달 들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LG유플러스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 특히나 지금 바닥권에서 잡지 않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송동현 팀장이 5종목 가볼 텐데, 송 팀장님 5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자, 6번째는 이제 웅진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상의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웅진에너지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포인트로는 우선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에서는 사실 풍력주가 수혜를 많이 보지만 일단 태양광 쪽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웅진에너지의 어떤 실적 증가세가 내년도에 뚜렷하게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태양 전지용 인고민 웨이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좋고, 폴리실리콘의 단결전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태양광을 많이 쓰는 국가에서는 폴리실리콘 다결정도 많이 쓰지만 단결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적게 차지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고효율을 내기 때문에 일단 융진에너지의 어떤 폴리실리콘 단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생산 능력은 세계 4위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폴리실리콘 단결정의 어떤 수요와 그리고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웅진에너지는 수율이 좀 현차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어떤 또 추가로 신설된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동률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올 것이라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적이 흑자 전환으로 일단 지속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한 200% 정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양 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죠.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인 그 수주가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사실 이때가 더 좋은 포인트는 12월 8일 날 좀 상승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승을 그 다음날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CB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다소 하락 국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1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형주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형주의 어떤 상승세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낮은 시점부터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뭐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개편법이 11월에 원래 논의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상 조금 이제 무산이 된 것 같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주회사 개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주회사 쪽으로 어떤 배당률이 좀 더 올라가는 점도 있고, 지배구조의 어떤 투명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지주회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주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익적인 측면은 다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한두 종목 정도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하나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하나큐셀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케미컬도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테크윈도 지배를 하고 있죠. 일단은 내년도에 좋아 보이는 업종 자체가 에너지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역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하나큐셀도 세계 1위의 셀 회사이죠. 그런 부분도 이익의 어떤 가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공화당 체제에서는 방위산업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하나를 보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점부터 주가가 꽤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한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오 종목을 제가 많이 갖고 왔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많이 올라갔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덜 오른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태고사이언스를 한번 보시면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이 현재 잘 가고 있는데 유독 현재 좀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또 태고사이언스의 어떻습니까? 11월 30일 25%도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늦게 추세를 가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화상 치료제라 볼 수 있는 콜로덤과 칼로덤의 이익의 어떤 증가세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한 투자 포인트인 TPX105 주름세포 치료제가 이제 식약청 허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많은 분들이 좀 허가가 될 것이라고 일단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친환경 보톡스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파급력은 조금 제법 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역시 2.5%포인트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괜찮은 시점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기존에 보유하시고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TPX105의 어떤 기대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 볼 수 있고, 최근에 또 마곡으로 다 공사 이전을 다 마친 상황입니다. 마곡의 TPX105가 허가될 것으로 보이고 신규 시설 투자를 다 완성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허가가 된 이후에도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매출 부분에서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의 시대라고 일단 부르죠. 그에 따라서 은행주의 어떤 수혜가 가장 많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물론 KB금융 같은 경우도 주가가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제법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만, 내년도에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예상은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3-4차례 정도로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은행주는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일단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7월부터 어떻습니까? 12월까지 지속적으로 1년간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왔듯이 미국 금리의 어떤 점도표를 보면 내년도부터 19년도까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3천억 규모로 자기 주식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하면서 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은행주 중에는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필링크 한번 볼게요. 자, 필링크는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코스닥 쪽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을 좀 찾고 있는데요. 자, 일단 필링크 같은 경우는 필링크 자체의 어떤 투자 포인트보다는 밑에 자회사들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많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회사인 유암에너지 같은 경우는 ESS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신세계건설에 의해서 삼성제약에서 수주를 하면서 ESS에 대한 어떤 공급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스타필드, 강남, 센트럴파크 등 ESS를 설치하면서 다양한 ESS 설치 경험을 많이 확보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유암에너지도 있지만 크리스 FMB라는 세계적인 골프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마진이 높은 그런 두꺼운 옷들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4분기도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는 약 25% 정도 또 상승하는 그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 FMB에 대한 어떤 외형 확장세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 FMB도 내년도에 또 국내에 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회사인 필링크의 어떤 가치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필링크는 또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PEG가 1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적을 갖춘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필링크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링크까지 5종목 쭉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923번님께서 우리들 제약 11,150원에 비중 50%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비중이 높습니다. 최명성 소장님,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 전문이니까 확실하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11,15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매수 위치입니다. 매수 위치고 이제 매수는 현재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치료제 중심의 제조미 이제 판매 업체로 순환기라든가 소화기 또 항생제 그 전문 업체인데요. 내수 시장에 상당히 이제 올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자, 재무제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그 매출이 440억인데 작년에 715억이었습니다. 거의 매출이 더블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적자 36억이 작년에 48억. 올해도 거의 지금 한 50억 정도의 현재 순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보율도 630%에서 800% 어마어마한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이제 차트를 보겠는데요. 차트상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21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제약 바이오주가 하면은 같이 덩달아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약은 이 종목은 제 생각에 거의 뭐 물론 확신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전고점 부근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회사 좋죠, 실적 좋죠, 매출 좋죠, 또 유보율 높죠.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15,000원, 길게 보면은 주봉상 한 2만 원까지도 보이는데 일단 저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 이제 한 14,000원에서 15,000원이 오시면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지금 50% 매수를 하셨다 했는데 한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25% 매도, 나머지는 2만 원을 보면서 계속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가를 드려야 되는데 손절가는 일단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나면 10% 손실 나는 거고 수익이 나면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좀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들 제약 손절가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장마감 3분 남았고요. 이 시각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6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2,434포인트 정도의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2시 이후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430포인트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430선까지는 터치를 하면서 안전하게 지금 탈환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삽니다. 개인이 4,655억 원 순매수합니다. 기관은 3,717억 원 팔고 외국인은 1,19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포스코 중에 이 포스코 한 종목만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좀 키웠네요. 2%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네이버 소폭 상승, LG화학도 소폭 상승, KB금융, 한국전력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은 배당나기를 맞아가지고 오늘 낙폭이 좀 생긴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791.11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3.79%, 4% 가까운 상승.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상승폭이 큽니다. 800포인트까지 9포인트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들 772포인트대부터 791포인트대까지 강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요. 고점 마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사고요.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1,5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 개인은 531억 원 사고요. 외국인도 939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상승폭이 거의 뭐 15% 가까운데 예전으로 따지면 지금 상한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 가까운 상승, 신라젠도 6.84% 올라가고요. CJN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지금 시총 5위로 올라오면서 8.78%, 25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안 오른 종목이 이상할 정도인데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게 로엔이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0.27%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은 그래도 줄였네요. 티슈진이 9%대의 상승, 바이로메드가 8%, 휴젤이 3%대의 상승이고 메디톡스도 하락해서 지금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소폭이지만 0.3% 정도의 상승. 한마디로 1위부터 10위 종목 중에 못 오르는 종목은 로엔 한 종목이고요. 그것도 약보합 정도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는 15%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배당락일이었고요. 내일까지 보면은 뭐 이틀 남았었는데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장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될 것으로 체크가 되고 코스닥은 지금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집계 정확히 되기 전에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좋게 봅니다. 예.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날 가서 제가 아주 흥분을 많이 하고 갔는데 오늘도 흥분하실 거예요? 아주 너무 많이 흥분했네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큰 소리를 많이 친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재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신 분들은 행운이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제가 17년 전업하면서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라든가 주도주 또는 이제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고 계신 코스닥 종목은 되도록 놓지 말고 들고 가는 게 좋겠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코스닥이 29포인트가 뛰었네요. 물론 4% 정도 뛰었는데 너무너무 코스닥은 계속 저는 연초까지 좋게 봅니다. 그래서 한 1월 중순 말일까지는 계속 좋게 보니까 들고 가시고, 코스피도 이제 어제 배당락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이 나오면 다시 가기 때문에 좀 지금은 이제 약간 중기 장기로 보면서 계속 들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 또 남겨주셨고요. 송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뭐 제가 지난 때부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어떤 지금 이 규모에 비해서 코스피 자체가 완전히 밸류에이션 바닥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배당락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좀 더 달릴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만,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큰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펀디멘탈적으로는 분명히 상승 흐름이 일어나갈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더 빨리 이제 시작을 했지만, 우선 코스닥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가치 모델로 돌려봤을 때는 약 890에서 900포인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 증가율이 다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주도주인 바이오 섹터에 어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IT 소재라든지 IT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제품, 그런 이제 종류들도, 그리고 5G 통신 관련된 주식들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내년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2436포인트 0.3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오늘 대단합니다. 올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인 것 같은데요. 단숨에 791.9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4%에 육박하는 3.9%의 상승률을 오늘 하루 만에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오늘 짚어봐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은 2원 지금 하락했습니다. 1074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선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의 KMW 60.95% 상승 국면입니다. 메르시정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펩트론 지금 46.42% 올라가네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차바이오텍 20.33% 올라갑니다. 최명성 소장의 유니크 종목 지금 10.98%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점검 두 분과 공교롭게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송동현 팀장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KMW가 지금 수익률이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향후 지금 65%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향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요? 네, 뭐 KMW는 투자 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선은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시범 5G 시험 대상 지역에 따라서 그런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붙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떠나서도 일단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어떤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5G를 쓰기 위해서는 소형 무선 단말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일본과 미국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LED 사업부를 좀 축소시키면서 좀 비용을 줄여 나가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5G에 대한 어떤 중국 쪽에서의 투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투자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외형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사실 좀 시작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신라젠과 같은 그런 강력한 상승 파동이 좀 그려지고 있는 단계고, 이제 상승 1파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져 나올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지고 가도 괜찮다.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최명성 소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뭐 출연하신 지 저희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금 차바이오텍, 유니크 두 종목이 지금 상승세가 좋습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계속 좀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바이오텍은 이제 줄기세포주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현재 기관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오는데 1차 조정 후에 다시 21선을 찍고 가는 패턴이고, 앞으로 이제 그 셀트리온이 상당히 그 많은 상승을 했죠. 거의 뭐 10배,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0배에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차바이오텍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12,3천원대 시작했으니까 이 종목도 충분히 한 2~3배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은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줄기세포의 선두주자를 달리면서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정고점 23,400원을 돌파해서 뭐 25,000원, 3만원 가면 다시 그때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 이제 주식수는 계속 들고 가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유니크는 이제 이 종목도 바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계속 그 수소차 대장주로서 앞으로 수소차가 앞으로 향후 이제 1년, 2년 뒤에 이제 활성화되면은 앞으로 많은 수소차가 이제 판매도 되고 또 매출도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쉽사리 꺾어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보시면서 계속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차바이오텍, 유니크 한마디로 역시나 뭐 홀딩 관점이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새로 신규 진입. 늦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매수 금액을 좀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차바이오텍이나 유니크의 반반 좀 분산해서 이제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분산 투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익률 정보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또 바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2017년 대망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잘 마감을 해야 또 2018년도가 즐겁게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이제 올해는 딱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고 올해는 뭐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이제 사드 문제라든가 또 기타 외부 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그 대치 문제로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뭐 경제에는 큰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렇게 큰 이제 이렇게 나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외부적인 그런 정치 문제가 좀 안정화되면 충분히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발동을 먼저 건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어차피 이제 내일 올해는 하루 남았고요. 내년도는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 2년 차, 3년 차에 가장 많은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또한 거기에 편입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주도주로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거래소 종목도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웬만한 좋은 종목을 그냥 가만히 들고 가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괜히 뭐 단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서울경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전략, 이게 추천한 종목을 잘 가지고 차라리 1, 2년 잘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거래소든 코스닥 상승장을 좀 누리면서 여유있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님은 어떤 전략을 주시겠습니까? 네, 내년도 증시는 이제 코스피로는 이제 IT,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도하에 있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을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에 또 벌 맞춰서 우리 그동안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에너지 화학 주식 있죠.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케미칼, 여러 케미칼 주식들과 그리고 에너지 주식들이 동반으로 조금 상승해서 코스피의 상승을 이끄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쌀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충분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주식은 평가가 굉장히 힘듭니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가 사실 따지기가 어떤 회사의 어떤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성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ETF 전략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상승장이 당분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편입하셔서 바스켓 전략을 기본적으로 포트 구성하시고 개별 종목을 조금 잘 아시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IT 실적이 좋아지는 IT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하셔서 대응을 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볼만한 종목 한 종목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성 소장님은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전 대하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하제약은 그 의약품 및 의약 외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특히 그 시트리 자회사분인 시트리를 보유하고 있고 치매 관련주를 이제 제조 생산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약 그 매출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영업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계속해서 요즘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또 차트상 보시면 바닥을 이제 한 번 찍고요, 두 번 쓰리바닥이라 하죠. 여기서 이제 딛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의 최저 바닥입니다. 뭐 일봉, 주봉, 월봉상 바닥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한번 매매를 차분히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대화제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볼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저는 좀 제 종목 중에서 태고사이언스를 한번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11월 30일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로 조금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조정세가 꽤 깊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면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봐도 어떤 하단이 부근이 기술 저점이 깨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다시 한번 큰 반등세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인 10만 4천원 부근을 넘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지금 상승세가 좋고 그리고 거래량도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죠. 바닥의 상승 시점의 어떤 전환은 거래량부터의 어떤 증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태고사이언스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